자, 이번 이야기는 윤호인 아빠님께서 참여를 해주셨습니다. 오늘 오랜만에 돌아온 만신할머니 이야기고, 만신할머니께서 들려주셨던 이야기 중에서 도깨비터에 관련된 이야기인데요. 도깨비터라고 여러분들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기가 센 터다. 뭐 예를 들어서 들어갔는데 부자가 돼서 나오는 경우도 있고, 쫄딱 망해서 나오는 경우도 있고, 실제로 죽는 경우도 있는 그런 무서운 땅이라고 하는데, 그 터에서 실제 있었던 일이고, 도깨비터가 또 어떤 건지 한번 여러분들 같이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윤혜인 아빠님, 네, 안녕하세요. 정말 오랜만에 봬요. 네, 오랜만이네요. 잘 지내셨나요? 네, 전 잘 지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네, 오늘 해주실 이야기, 도깨비터. 요즘 제 방송에서 도깨비터 되게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죠? 그러네요. 신기하게 자주 나오네요. 그러게 정말 이상해요. 이게 그 유도한 게 아닌데, 이렇게 돼요. 항상 보면. 그러니까요. 예. 만신할머니 이야기에서 도깨비터 이야기가 나오는 건데, 어떤 이야기일지 네. 간단하게 소개를 한번 해주세요. 뭐 간단하게 그냥 오늘은 도깨비터에 관한 이야기인데, 네. 뭐 흔히들 얘기해서 뭐 기운을 누르면 뭐 부자가 된다는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쵸. 흔히 예. 알려진 얘기로. 근데 반대로 이제 도깨비터 잘못 들어가면 사람이 죽어 나갈 수 있다는 건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네요. 그렇죠. 예. 망하거나. 네. 할머니가 실제로 죽어 나간답니다. 오, 예. 잘못하면. 예. 잘못 들어가면. 그래서 어제 제가 찍으러 갔는데 할머니가 지역하고 지명을 알려주셔갖고 뭐 찾는데 좀 시간이 걸렸어요. 이거 눈에 잘 안 띄더라고 생각보다. 오해의 소지가 있어요, 이거. 할머니가 알려줬다 그러면 지금 살아계신 줄 아니까? 네, 돌아가시기 전에 예. 이제 제가 메모하면서 어디냐고 물어보니까 어디라고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찾아가서 이제 음. 가봤는데 지나칠 뻔했는데 몇 번 지나쳤어요. 예, 모여가지고. 예. 근데 운 좋게 눈에 띄어가지고 사진 찍고 왔는데 네. 뭐 저는 뭐 영감이 없으니까 뭐 귀신이 있는지 뭐 여기 도깨비터인지는 잘 모르겠고 그냥 사진만 찍은 거예요 저는. 근데 여기 흉가 같아요, 네. 보니까. 느낌이 좀 그렇죠. 여기 사람이 사는 데는 아니죠? 지금 사람이 살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풀이 이렇게 자라 있는 아. 거 보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이 이야기에 사는 질문은 제가 아까 처음에 얘기했듯이 도깨비터 누르고 살면 부자가 된다는데 진짜예요 할머니? 그러니까 할머니가 그러시더라고요. 예. 꼭 그런 게 아니래요. 도깨비터라고 해서 누르고 산다고 그러면 세상 기센 사람들은 다 그런 터 찾아다니게 이렇게 설명하시더라고요. 예. 도깨비터에도 종류가 몇 가지가 있대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등급 같은 게 있대요. 네. 사람이 누르고 살 수 있는 터, 그리고 사람이 누르고 살 수는 있지만 큰 화는 안 당하는 터, 네네. 그리고 사람이 누르고 살면서 재물을 모을 수 있는 터, 그리고 이제 아예 사람이 들어가서 살면 안 되는 죽은 사람을 위한 도깨비터가 있대요. 망자를 죽은 위한? 사람을 위한 터. 예, 망자를 위한 도깨비터가 있대요. 예. 그래서 오늘 이야기 나눈 데가 그런 데인데, 이제, 여기에 사람이 살면 좀 약간 안 좋은데, 이제 묘를 쓰면 후손들이 잘 되는 터래요. 여기가, 네네. 그런 데가. 예. 그 간단하게 요런 이야기입니다. 알겠습니다. 바로 한번 네. 들어보도록 할게요. 렛츠가. 길이십니다. 렛츠 기릿! 갑시다. 네. 오늘도 할머니는 지방으로 마을굿을 집전하러 가셨답니다. 2박 3일짜리 큰 굿을. 이제 집전을 하셨는데, 그날 기분이 매우 좋으셨대요. 마지막 날에. 끝나는 날에 기분이 매우 좋으셨대요. 그래서 왜 그러냐고 물어보니까, 마을 굿이다 보니까 큰 굿이라서 이제 몇 분들하고 손잡이 해가지고 집전을 하시는데, 네. 다른 분이 이제 집전을 하시다가 도중에 이제 지역신이 실리신 거예요. 마을 굿이니까. 그러니까 지역신이 실려갖고 할머니한테 막 공수해 주시면서 위로를 해주셨대요. 네. 되게 드문 경우래요, 이런 게. 그 마을국 같은 거 할 때는 보통 마을 안녕을 위해서 하는 거라서 네. 마을 사람들, 마을 어른들한테 이제 공수를 해주는데 무당한테 해주는 경우는 잘 없대요. 네네. 이렇게 공수를. 그래서 할머니한테 공수를 내려주시는데
아이고 우리 귀한 제자 때문에 내가 이렇게 위로도 받고 그런다. 그리고 내가 기쁜 거는 마을 사람들의 마음보다 자네가 쓰는 그 마음 씀씀이가 더 고맙다고. 예. 오늘도 여기 매여 있는 여러 영혼들을 위해서 자네가 그 영가들 잊지 않고 위로도 해주고 하늘로 보내주는 걸 보니까 내가 기분이 너무 좋아가지고 자네한테 위로 한마디 해주러 왔다. 네네. 이렇게 하시면서 공수를 해주셨대요. 그래서 뭐 올 한 해도 뭐 신들 위로 많이 받고 네. 사람들 도와주고 그렇게 사시게나 하시면서 이제 공수를 해주셨는데 이게 흔치 않는 경우라도 할머니 기분이 되게 좋으셨대요. 네네. 그래서 그렇게 이제 마을에서 굿을 마치고 점심을 드시고 나오시는 길이었는데 그때만 해도 이제 그 지역이 교통이 그렇게 좋지가 않아서 그렇겠죠. 제법 많은 시간을 소비해야 큰 도로가 나오는 데로 네. 되었대요. 그래서 이제 강이 큰 게 가로막혀 있어가지고 다리를 건너가려면은 꽤 크게 돌아서 나가야 됐었대요. 네. 거기를. 그래서 차를 타고 큰 길이 있는 곳으로 나오시면서 강을 끼고 달리시는데 네. 창문 밖을 보시는데 강 속에서 머리 서너 개가 이렇게 둥둥 떠서 차 옆으로 뭐 같이 옆에 따라 붙더래요. 쭉 이렇게 물에 떠내려가면서. 예. 그리고 할머니를 이렇게 막 쳐다보더래요. 할머니가 보시고는 아이고 혼잣말 하셨대요. 아이고 저 추운 데서 저 왜 저러고 있노 저 불쌍한 것들. 네. 저 빨리 건져줘야 될 건데 이렇게 얘기하시고는 이제 운전해 주시는 분한테 말씀을 하셨대요. 네. 아이고 이보시기에 혹시 저 강에서 사람들 많이 빠져 죽냐고. 아이고 많이 빠져 죽나 그러니까 이제 그 운전자분이 네 아무래도 사람들이 많이 빠져 죽죠. 젊은 사람들이 뭐 물놀이 하다가 종종 물에 빠져 죽는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할머니가 네. 혀를 차시고는 이제 차를 잠시 세우라 하셨대요. 그리고는 이제 마을에서 이제 굿이 끝나고 얻어온 음식을 가지고 이제 간단하게 상을 차려가지고 이거 둥둥 떠다니는 영혼들한테 손짓을 하셨대요. 이거 놓으라고. 예. 그 추운 데서 엄한 사람들 괴롭힐 생각하지 말고 여 나와서 내가 해주는 음식 먹고 이번 기회에 다 하늘로 올라가자고. 내가 다 건져줄 테니까. 야, 예. 예. 너희들이 내 눈에 보이는 것도 내가 오늘 마을굿을 하고 왔는데 이곳 어르신이 그걸 원하는 것 같다. 내가 내 눈에 띄는 거 보니까. 그러니까 괜히 물 안에서 고통받지 말고 나오라고. 하니까 이제 그 영가들이 물 밑으로 나오더래요. 오, 예. 감사하다고 인사하고 이제 할머니 인사 받으시고 그래 잘 가거라 하고 돌려보내셨대요. 그리고 다시 이제 차를 타고 출발을 하셨대요. 근데 이제 서서히 해가 저물 때가 돼가지고 수면 위로 이제 노을이 이렇게 쫙 깔리고 그게 예쁘더래요. 예. 그 흙탕물이지만 이제 수면 위로 이제 노을이 쫙 깔리는 게 할머니가 그 저문을 해를 바라보시면서 강을 보고 계시는데 이제 또 저 위에서 상류에서 이제 둥둥 떠내려오더래요. 영가가 둘이 또 예. 그 물살에 휩쓸려갖고 줄줄줄 내려오더래요. 그래서 또 그 불쌍하니까 할머니가 또 건져 주시려고 예. 마음 먹고 차를 세우려고 하는데 이제 그 영가 둘이 갑자기 물 위로 쑥 올라오더래요. 오? 쑥 올라오더니 어디론가 쭉 빨려가더래. 예. 할머니가 보시니까. 그래서 할머니가 어디로 가지 하고 따라가서 봤는데 이제 강 건너에 조그만한 산이 있었는데 거리가 멀어가지고 제대로 보이지는 않는데 여자 같았대요. 예. 여자로 보이는 누군가가 그 영혼을 잡아채더래요. 우와. 그 할머니가 하도 희한해가지고 그러니까 빤히 보셨대요. 잡아채는 거 보고. 예. 그러니까 큰 비가 오고 나서 얼마 안 돼가지고 강물이 많이 불어 있었는데 그 불어다 물 때문에 상류 쪽에서 막 영가들이 물을 타고 줄줄줄 내려오는데 그 장소만 도착하면 어김없이 반대편 여자가 잡아채더래요. 그 영가들 자꾸 예. 끄집어내더래요. 그 할머니를 처음에는 무속인이 누가 거기서 구슬하는 줄 알았대요. 넉거지. 꼭 하는 행색이 그 넉거지 하는 그거랑 똑같더래요. 뭐 끌어내는 게. 그래가지고 누가 거기서 일을 부탁해가지고 일을 처리하나 보다. 아이고 그래도
저렇게 해주는 사람이 있으니까 다행이다 싶으셨대요. 네. 할머니가 지그시 잘 바라보니까 이제 반대편에서 그걸 느꼈나봐. 할머니가 보는 거를. 그래서 할머니랑 시선이 딱 마주치고 나서 갑자기 나무 숲으로 싹 사라지더래요. 예. 그제서야 할머니가 아, 저 사람 아니구나 싶으셨대요. 사람이 아닌데 거기서 영혼을 끄집어내는 걸 보니까 이거 뭔가 문제가 있다 싶으셨대요. 와, 영가가 영가를. 예, 그래서 할머니가 저 운전자분한테 저 건너편에 뭐가 있느냐 그러니까 뭐 별거 없다고 마을 있고 뭐 그렇다고 그러니까 할머니가 그러면 거기 좀 데려다 줄 수 있겠느냐 해서 이제 그 산 입구를 찾아보셨대요. 네. 그래서 이제 산 입구에 갔는데 식당이 하나 있더래요. 예. 식당이 그 사진에 보이는 그 식당이 하나 있는데 아, 여기요? 할머니가 할머니가 그 입구 앞에 딱 도착을 해서 차에서 딱 내리자마자 처음 느낀 게 물비린내가 확 하고 느껴지더래요. 물비린내가 확 그러니까 확 느껴지는 게 아 이게 지금 그 물귀신이 여기 올라왔구나 근처에 있구나 싶으셔가지고 일단 아까 그 여자가 있는 장소로 가보자 하고 올라가 보셨는데 도저히 이제 사람이 뭐 해가지고 뭐 구슬할 만한 장소가 아니더래요. 의식을 할 그런 장소가 아니더래요. 땅도 고르지도 않고. 그래서 아 할머니가 이거 뭔가 일이 있긴 있다. 일대 자체가 막 기기가 막 그런 게 느껴지시더래요. 그래 무슨 일인가 해가지고 이제 아까 비린내가 났던 식당 입구로 가가지고 예. 식당에 모른 척하고 이제 들어가셔가지고 식사를 주문하셨대요. 일행분하고. 그래가지고 저기 아주머니 죄송한데 이 근처에서 물 비린내가 나는데 무슨 일인지 혹시 아시냐 그러니까 예. 이제 식당 주인은 안다고 사실은 여기가 그 근처에 강도 있고 이래서 비가 오고 나면 이렇게 물 비린내가 난다. 네. 할머니가 이제 물 비린내가 나는 이유가 영적인 걸로 생각을 했고 식당 주인은 그냥 강 근처에 있고 그러니까 비가 오면 물 비린내가 나는 걸로 생각을 했대요. 네네. 할머니가 이제 그 식당 아주머니 얼굴을 찬찬히 살펴보셨는데 뭔가 표정이 어둡더래요. 네. 뭔가 일이 있긴 있어. 그래서 할머니가 모르는 척하고 이제 물어보셨대요. 아이고, 얼굴에 근심이 가득한 게 뭐 문제가 있는 것 같다고. 집안에 무슨 문제가 있는 것 같다고. 사실은 나는 오늘 어디 저기 마을에 마을 구슬 해주고 나오는 무당인데 네. 강 건너편에서 어떤 여자가 영혼을 채가는 걸 봤다. 근데 물 비린내가 여기서 나는 걸 보니까 그 여자가 잡아채운 영가를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는데 이 집안에 자꾸 밀어넣는 것 같다. 우와, 이 근처로. 예. 예. 그것 때문인 것 같은데 할머니가 그래서 느끼는 대로 이제 설명을 해주셨대요. 예. 아주머니가 이 얘기를 듣고 이제 자기 상황을 설명하셨더래요. 자기는 이제 근 1년간 친가든 시간든 이제 이유 없이 아프다가 돌아가신 분이 몇 분 계시다고. 예. 그래가지고 이제 이래저래 알아보니까 이제 무속인이 산소탈이 난 것 같다. 네네. 이렇게 해서 이장을 고민 중이라고. 실제로 이제 이 산소탈이 있었나 봐요. 그 집안에. 아, 실제로? 그래서 할머니한테 그거 어떻게 하셨냐고 할머니 얘기 들으시고는 내가 그런 일 하는 사람이니까 그게 보이지. 근데 이게 산소탈 같지는 않아 보인다고. 네네. 그리고는 이제 식당 주변을 둘러보시는데 할머니가 풍수를 잘 모르세요. 네. 할머니 풍수를 잘 몰라. 그냥 기운이 예. 꼬여 있는 것만 아는 거야. 아. 기운을 보실 줄 아니까 그 꼬여 있는 건 아는데 뭐가 잘못돼가지고 뭘 잘못 건드려서 이렇다 이걸 할 줄 모르는 거예요. 전문 분야가 아니야. 그래서 혹시 밤에도 여기서 주무시냐고. 아주머니는 급할 때 아니면 여기서 자는 일 없다고. 네. 그래서 보통 본가 가서 잔다고 하니까 할머니가 아주머니한테 오늘은 일찍 들어가시는 게 좋겠다. 하시고는 이제 운전하시는 분한테 오늘 밤에 내가 이거 좀 봐야 될 것 같아서 내가 터미널까지는 못 가겠고 네. 요 근처에 내 아는 분 계시니까 거기 내려다 달라 이렇게 하시고는 이제 그 근처에 아시는 분 댁에 가서 묵으셨나 봐요. 묵으시면서 이제 그 지인분한테 설명을 하셨대요. 이런 일이 있는데 나하고 좀 같이 가자 밤중에. 네. 밤에 늦게 이제 그 지인분하고 거기를 가셨는데 물 한 개가 저기 껴 있었대요 밤에.
밤인데 쫙 깨져 있는데 그 낮에 느꼈던 기기가 분명히 그 근처일 때 그 물안개하고 같이 자욱이 깔려 있더래요. 예. 바닥에. 저기 그 식당 주변을 이렇게 살펴보시는데 물에서 금방 올라온 그 영가 두 명이 옷에 물을 뚝뚝 끓이면서 식당 뒤편에서 막 식당으로 들어가려고는 하는데 들어가지는 못하고 예. 거기서 빙빙빙 돌고 있더래요. 할머니가 그 영가들을 부르셨대요. 여기서 뭐 하고 있노? 그 물 밖에서 나왔으면은 원을 풀고 올라갈 생각을 해야지. 왜 사람 사는 곳에 이렇게 기웃하냐고. 네. 그렇게 말하니까 영가들이 꿀먹은 벙어리처럼 말을 안 하더래요. 입도 아무고 꾹 쳐다보기만 하고. 그러다 갑자기 싹 사라지더래요. 예. 할머니가 일단은 무슨 일인지 일단 문제는 확인됐잖아요. 아, 여기 물귀신이 무슨 이유인지 찾아온다. 네. 그리고 이제 다음날 아침에 일찍 이제 아주머니를 만나가지고 이것저것 물어보셨대요. 어젯밤에 내가 여기 오니까 물귀신 두 마리가 근처에 서성이더라. 네. 근데 물어보려고 하니까 그냥 사라지길래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겠다. 혹시 식당을 하면서 있었던 일을 얘기해 달라. 내가 볼 때는 여기 사람이 들어올 자리가 아니라고. 네. 여기 사실은 기운 자체가 흉흉한데 어쩌자고 여기 와서 장사를 하냐고. 네. 할머니 털을 나는 잘 못 보지만 그냥 기운을 보니까 나쁜 기운이 자꾸 꼬인다고. 그래서 이렇게 식당 밖에서 빙빙 돌다가 여기 찾아오는 사람한테 붙어서 가는 것 같다고. 자연스럽게 물귀신이 여기 찾아오는 것 같진 않고 예. 무언가가 자꾸 물귀신을 이리로 밀어넣는 것 같은 느낌을 받으셨대요. 자꾸 뭐지? 밀어넣는 느낌을 받는다 내가. 예. 밀어넣는 것 같은 느낌이다. 그래서 여기서 장사를 왜 하냐 이렇게 예. 물어보시니까 이 식당 아주머니가 사실은 이제 남편이 돌아가시고 이제 먹고 살 게 없다 보니까 이제 고향으로 내려오셨대요. 네. 고향 근처로 내려와가지고 살던 곳을 이제 수소문을 하는데 어머니가 이제 아시던 유용한 무당이 있었나 봐요, 근처에. 네. 그래서 이제 그분이 사실 여기가 도깨비터인데 자네같이 팔자가 센 사람이면 여기 기운 누르고 살아갈 수 있을 것 같다. 여기 기운 잘만 다스리면 부자가 되는 자리니까 여기서 장사를 해보라. 이 말에 이제 혹하신 거예요. 아. 그래서 식당을 개업을 하시게 됐대요. 그 자리에 예, 식당을 예. 만들고. 그리고는 그 무당분이 이것저것 방비를 해주셨대요. 귀신이 못 들어오게 부적 같은 것도 하고 뭐 했는데 그 진짜 장사는 잘 됐대요. 네. 사람이 찾아올 만한 자리가 아닌데 장사가 잘 됐대요. 신기하게. 오. 문제는 이제 장사할 때 돈은 버는데 자꾸 집안 어른들이 1년 사이에 자꾸 이유 없이 아프고 돌아가시는 분들이 생기는 거예요. 아파서 누워 계시는 분, 뭐 아파서 돌아가시는 분이 계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당연히 이제 무당을 찾아가니까 무당은 이제 산소탈이 생겼다. 그 터에 살다 보니까 산소를 이장을 해야 된다 해서 이제 조금씩 해가지고 이제 어른들한테 얘기해서 이장을 하나씩 하고 있대. 찾아가지고 네. 하나씩 그러는 와중에 이제 할머니를 만난 거예요. 할머니가 그 마음 이해가 가시더래요. 네네. 남편 잃고 막막한 심정에 먹고는 살아야겠고 자식은 건사해야 되니까. 근데 그 마음이 너무 애타셨대요. 아이고 오죽했으면 여기 들어와가지고 장사를 하려고 그랬나 싶으셨대요. 그래서 아이고 잘 알아보고 들어와야지. 도깨비터라고 다 같은 도깨비터가 아니라고. 네. 일단은 내가 잘 아는 직원분한테 연락드려가지고 같이 살펴볼 테니까 문제가 해결되기 전에는 장사를 안 하는 게 좋겠다. 네. 이렇게 얘기하시고 이제 아시는 직원분을 부르셨대요. 직원을 불러가지고 이제 직원이 살펴보고 말하기를 도깨비터는 맞대요. 네. 도깨비터는 맞는데 사람이 살면 안 되는 도깨비터래. 죽은 사람을 여기다 묻었으면 아주 좋은 터래요. 돌아가신 분을 자리예요? 묘자리를 쓰면, 예, 묘자리를 쓰면 아주 잘 되는 터래요. 예. 근데 여기다 건물을 짓고 길을 가로막아가지고 이런 문제가 생긴 거라고. 이만한 네네. 터면은 분명히 원래 여기 터주가 있었을 거라고, 근처에. 근데 여기를 막아 세우니까 터주가 화가 나가지고 딴 데로 가신 게 아닌가 싶다고. 여기 사람이 살면 안 되는 자리다. 네. 이렇게 설명을 해주셨는데
그리고는 임시 방편으로 이제 귀신들이 막혀 있는 길을 이제 지나갈 수 있게 부적이며 방비 같은 거 이런 거 다 떼고 네. 다른 곳에 식당을 하시는 게 장기적으로는 좋다. 이렇게 의견을 전달하셨는데 이제 그 아주머니 입장에서는 받아들이기가 좀 그러셨나 봐요. 장사도 잘 되는데 굳이 뭐 처음 본 사람이 와가지고 뭐 산소 타입이 아니다. 뭐 자리가 흉흉하다. 이런 얘기를 하면 누가 믿겠어요. 그렇죠. 검증도 안 됐는데. 그치, 예. 그치. 그리고는 이제 그 아줌마, 그러면 제가 그 아는 무당분한테 연락드려가지고 상의해보고 나중에 연락을 드리겠다. 이렇게 네네.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할머니가 이제 뭐 어쩔 수 없잖아요. 본인이 안 원하니까 한 발 물러나셨대요. 그리고 이제 혹시나 아무래도 진짜 마을구슬 집전한 날에 하필이면 돌아오는 길에 그 영혼들이 자꾸 마음에 걸리시더래. 예. 그러니까 이 지혁씨께서 분명히 할머니한테 일을 던져준 거야. 한마디로 얘기해서 던지게 한 거야. 네가 너 좀 이거 하고 해줘라. 가라? 네, 그런 느낌이셨던 거야, 할머니는. 던진 걸로. 그래서 집주인이 거부를 하니까 이제 그냥 물러설 수밖에 없었대요, 그때는. 네. 그리고 이제 나중에 직원이 이제 말한 요지는 이제 그 땅에 돌아가시는 분 묘를 쓰고 그 묘주인한테 제사나 이제 터관리를 해주면서 그 오가는 영혼들한테 자기 제사상을 같이 받게 해주면 네. 후손들한테 복이 돌아올 자리래, 복이가. 그 자리가. 예. 근데 이제 산 사람이 죽은 사람 공간을 차지하고 앉아 있으니까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는 거라고. 예. 그 자리가. 뭐 이제 와서 묘를 쓴다고 해서 달라질 건 없고 사용하지 못할 장소라고 여기는. 당장은 큰 문제가 없어 보이는데 나중에 문제가 확실하게 생긴다고, 이제는 탈이 난다고. 네. 그래서 돈을 벌 수는 있지만 뭐 본인이 팔자가 세서 피해가 없을지 몰라도 주변 사람들한테 피해가 갈 자리라고, 아, 그런 뜻으로 얘기를 하신 거래요. 예, 예. 근데 이제 그 주인 아주머니는 산소탈로 오해를 하고 이제 무당한테 의논해보겠다 그러니까 할머니가 그냥 포기를 하셨대요. 네네. 그리고는 혹시나 나중에라도 문제가 생기면 나한테 연락을 해라. 그러면 내가 도와주겠다. 근데 너무 걱정은 하지 마라. 힘들겠지만 열심히 살았으니까 혹 하늘이 도와주시면 너무 큰 탈환 없이 지낼 수 있을 거니까 걱정하지 말라. 예. 이렇게 얘기를 하시고는 돌아서셨대요. 그리고 이제 집에 돌아와가지고 이제 그 귀기가 넘실대는 그 동산이 자꾸 생각나시더래요, 그 산이. 예. 자꾸, 아이고, 어쩔 거 그거 처리해야 되는데, 이 마음이 계속 생기셨대요. 근데 뭐 어쩌겠어요. 뭐 본인이 안 오라니까 할머니는 그냥 잊어버리셨는데, 네네. 그렇게 한 6, 7개월 정도 지났을 때 이제 연락이 왔대요. 그분한테서. 그래서 할머니가 찾아가 보니까, 그 넘실대는 기운은 여전히 넘실대고 있고, 네. 식당 아주머니 얼굴은 근심이 가득한 얼굴로 앉아가지고 술을 먹고 있더래요. 앉아가지고 아이고. 혼자서. 예. 할머니가 니 그렇게 막 술 들이붓는다고 문제 해결되는 거 아니라고. 무슨 문제가 있으면 얘기를 하고 해결을 할 생각을 해야지. 그렇게 자네가 술을 먹고 있으면은 자네 자식도 있는데 그 자식이 제대로 서겠냐고 이렇게 위로를 해주셨대요. 그만하라고. 그러니까 이제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제 자기 아들이 지금 많이 아프대요. 예. 네. 그러니까 할머니가 돌아가시고 난 뒤에 이제 그 무당하고 상의를 했는데 그 무당은 그냥 걱정할 거 없다고 산소탈만 잡으면은 다 해결된 문제라고. 그래서 산소탈을 다 마무리를 했대요. 네. 그리고 이제 문제가 없는 줄 알았는데 갑자기 아들이 나쁜 짓을 하더래요. 나쁜 친구들하고 올려다니면서. 방황을. 흔히 얘기해서 네, 비행 청소년이 된 거예요. 예.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냥 사춘기, 아빠 없어가지고 사춘기 막 그때 반항으로 생각을 하시고 그냥 좀 기다려 오셨대요. 근데 그 정도가 너무 심하니까 이제 엄마 입장에서는 뭐라 해야 되잖아요, 잔소리를. 하다 보니까 이제 잔소리가 심하니까 다툼도 잦아지고. 그리고 또 무당을 찾아가니까 무당은 또 똑같은 말만 반복을 하더래요. 산소탈이 또 잘못됐다. 묻은 데가 또 잘못됐나 보다. 해가지고 묘를 파보니까 또 탈이 나 있더래요. 신기하게. 네. 그래서 이장을 또 하셨대요. 돈 들여가지고. 돈은 버니까. 근데 결국에는 이장을 했는데도 아들이 시름 앓더래요. 네. 이유 없이. 그러니까 제발 좀 도와달라고. 내가 나뿐이면 이렇게 부탁 안 하는데 자식 된 문제, 자식 문제라니까 제가 어떻게 도와줄 사람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할머니는 또 그 마음이 이해가 되잖아요. 그렇죠. 본인도 예. 그렇게
팔자 세게 살았는데 그걸 보니까 아이고 그래서 장사 접을 수 없는 그 마음도 이해도 되고 하셔가지고 그래 걱정하지 말라고 내가 도와줄 테니까 하고는 이제 직원을 부르셨대요. 직원한테 그 빨리 급하게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냐 물어보니까 여기 근처에 나무를 몇 개 베고 임시 방편으로 기운을 돌려놓으면 일단은 아드님 아픈 거는 일단은 괜찮을 것 같다 해서 이제 그 나무를 근처에 있는 나무 몇 개 베셨대요. 그때 네. 근처에 있는 거를 찍어주는 데를 그제서야 이제 그 막혀갖고 넘실대던 기운이 그 나무 침대로 이렇게 사이사이로 흐르는 걸 보고 기운은 어느 정도 잡힌 것 같다고. 오. 네, 그래서 할머니는 이제 그 넘실대는 그 귀기를 찾아야 되니까 예. 그 여자를 찾아야겠다 싶으셨대요. 그 동산에 올랐는데 이제 기운이 너무 사방팔방으로 막 넘쳐 흐르니까 못 찾으시겠더래요. 산에 올라가서 막 찾아보니까. 네. 그래서 결국은 이제 그 지역신한테 물어보러 가셨대요. 물어보러 가셔서 지역신께 이제 물어보는데 전에 보여주신 그 영가들에 대해 물어보셨대요. 또 친절하게. 네. 네. 물어보니까 친절하게 또 답변을 해주시더래요. 지역신이. 그게 그렇게 되는지는 모르겠는데 친절하게 답변해 주셨대요. 저기 동산 넘어가면 무슨 마을이 있는데 거기를 가보라고. 거기 문제가 생긴 것 같다.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좀 이해가 안 가긴 하는데 할머니 말씀은 그러시더라고요. 네. 할머니가 동산을 넘어가고 이제 다른 마을을 가셨는데 그 마을 입구 근처를 가니까 새로 만들어 놓은 입석이 있더래요. 입석이. 예. 입석 같은 게 있더래요. 그러니까 이제 마을 사람들 제사 지내는 돌 같은 게 있는데 네. 그 새로 만들어진 사당에 돌이 딱 금줄이 매여갖고 딱 있더래요. 할머니 딱 보시니까 이게 딱 문제가 원래 있던 자리가 아닌데 싶으셨대요. 네. 저게. 그래가지고 여기 묶여있던 귀신이 봉인한 귀신이 풀려나갖고 그런 것 같다 싶으셨대요. 할머니는. 아. 찾아야겠다. 예. 거기 누가 이렇게 옛날부터 예. 거기 돌로 이제 입석 같은 걸로 눌러놓은 건데 이게 장소를 옮기면서 이게 걔가 풀려났다 싶은 생각이 드신 거예요. 예. 그래서 마을 이장님한테 이제 찾아가셨대요. 제가 마을 이장님한테 혹시 저 마을 입구 앞에 있는 저 입석이 원래 저 자리가 아니고 딴 자리에 있었지 않았냐고 이제 물어보니까 이제 이장님이 근데 사실은 원래 다른 자리에 있었는데 누가 비가 심하게 오는 날 누가 차를 운전하고 가다가 그 사당을 갖다 박아가지고 사당을 부시고 비석은 쓰러졌대. 입석은. 예. 그리고 나서 이상한 일이 자꾸 생겨가지고 그 자리를 이동해가고 거기다가 이렇게 세워놨대요. 예. 무슨 문제라도 있냐고 할머니가 이제 자초지종을 설명하셨대요. 내가 뭐 얼마 전에 여기 지역 마을 구슬한 무당인데 요 근처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내가 찾아보러 왔다. 문제를 찾으려고. 네. 그러니까 이제 그 이장분이 그러시냐고. 안 그래도 이제 문제가 자꾸 생겨갖고 알아보고 있었는데 잘 됐다고 처리 좀 해달라고 그래. 할머니가 원래 그 입석이 세워져 있던 장소를 가보시니까 이제 미처 다 치우지 못한 이제 입석 때려박은 그 사당 파편 부스러기가 막 널브러져 있었대요. 네네. 근데 좀 약간 외진 곳에 있던 곳이 있었는데 이제 마을 사람들이 보라고 지나다니면서 우리 마을에는 이런 거 있다. 우린 이런 제사를 지낸다. 이런 거 약간 자랑하는 그런 느낌으로 거기다가 장소를 옮겨놓은 거 사람들 좀 다니는 데다가. 네네. 할머니가 여기다가 옮긴 거는 잘한 일인데 여긴 옛날부터 있던 악기가 하나 있었던 것 같은데 풀려난 것 같다고. 네. 사실은 저기 산 너머에 식당 하시는 분한테 자꾸 문제가 생겨가지고 내가 그 문제 알아보려고 지금 이렇게 돌아다닌다. 네네. 근데 그거 같다고 이제 설명을 하시고는 이제 동산으로 오르셨대요. 찾아보려고. 아무래도 요 산에 귀신이 틀어박혀 있는 것 같다고. 그래서 이제 뒷산 올라가다가 보니까 중간쯤 올라가셨는데 이제 산속 나무 밑에 가보니까 전에 봤던 여자라고 생각했던 게 웬 할머니 한 분이 앉아 계시더래요. 예. 나무 밑에 가서. 예. 표정은 막 시무룩하게 해가지고 얼굴에 주름은 자글자글하게 있는데 앉아가지고 나무 밑에서 한숨을 푹푹 쉬고 있더래요. 예. 그 할머니가 이게
쳐다보니까 거기도 이제 할머니를 노려보더래요. 이렇게. 오, 할머니 많이. 영가가. 예. 할머니가 말씀을 건네셨대요. 아이고, 왜 거기서 그렇게 노려보시냐고. 어쩌자고 그 물에 빠져 죽은 안 그래도 불쌍한 영혼들을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무슨 마음으로 산 사람 사는 곳에다가 자꾸 그렇게 밀어넣으면 어떡하냐고. 예. 왜 그런지 설명을 좀 해달라고. 그러니까 이제 그 할머니가 말하기를 자기가 살아생전에 나쁜 짓을 많이 했대요. 예. 나쁜 짓을 많이 했고 말년에 이제 정신이 나가가지고 죽었는데 사람들한테 이제 원한이 쌓인 거예요. 정신이 나간 할머니니까 이제 사람들이 막 손가락질하고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그쵸. 그러니까 죽고 나서 그게 너무 억울해가지고 마을 사람들이 해코지를 막 하기 시작했대요. 돌아다니면서 막 예. 사람들 막 해코지를 하니까 이제 결국은 이제 무당한테 잡힌 거지. 잡혀갖고 그 비석 밑에 깔린 거예요. 죽고 나서 입석 밑에 깔린 거예요. 봉인당했구나. 죽고 나서 돌아다니다가 깔려갖고 거기에 깔려 있었는데 뭔지는 모르겠는데 하늘의 뜻인지 뭔지는 모르겠는데 그 입석이 박살이 나고 나서 자기가 풀려났대요. 네. 그리고 이제 마을 밖으로 나가려고 하는데 그 마을 근처에 경계석 같은 게 몇 개 막 서 있는데 그것 때문에 못 나가겠더래요. 바깥으로. 오. 그 마을 바깥으로. 그래서 다른 곳으로 알아보는데 지나갈 수 있는 데가 거기 식당 그 한 군데밖에 없는데 거기다가 자기가 못 지나가게 그 부적을 쳐놔가지고 내가 지금 화가 머리 끝까지 났다고 막 네네. 오히려 막 따져 묻더래요 할머니한테. 물귀신 몇 놈 건져내가지고 거기 던지면은 알아서 비켜줄 줄 알았는데 비켜주질 않은 거야. 아주머니는 이제 기가 세니까 예. 물귀신을 던져놔도 그 아주머니한테 해가 안 되니까 왜 아주머니는 아무것도 모르고 있는데 비켜줄 줄 알았는데 비켜주지도 않고 자리 차지하고 막 장사하고 있으니까 이제 부하가 나가지고 비켜 세우려고 그랬대. 자기는 네네. 거기 길을 비켜 세우면 내가 고리를 해가지고 나갈 수 있는데 그 자리를 막았다 이거예요. 예. 할머니가 그 사연을 듣고는 조용히 타이르셨대요. 아이고 어르신 살아생전에 그렇게 악행을 저지르고 사람들 저주하고 나쁜 짓 하고 죽어서도 그렇게 나쁜 짓을 하니까 그 벌을 받는 거 아니냐고. 돌에 깔려가지고 네. 오도가도 못하고 죄를 뉘우치고 용서해달라고 빌어야지. 운 좋게 그렇게 풀려났으면 조용히 기다리면 하늘에서 어련히 누구 도와줄 사람을 보내갖고 풀어줬을 건데 뭐하자고 그렇게 악한 마음을 품고 산 사람 있는 그 공간에다 갖다가 밀어 넣으셨냐고. 네네. 뭐 잘한 게 또 그렇게 두 눈 똑바로 노려보고 그렇게 계시냐고. 자기 신세 한탄하면서 말할 주제가 되냐고 지금. 당신이 지금 살아있는 사람을 저승으로 끌고 간 것도 모자라가지고 죽어 누워 계신 그 집 조상들한테까지 그 누워 계신데 자리까지 그렇게 해를 끼치면 그 죄가 가벼운 게 아닌데 그거 뭐 잘한 게 있다고 그렇게 난리를 피우냐고 지금 이 난리를. 당신은 이 잘못을 뉘우치기 전에 곱게 저승을 못 갈 것 같으니까 그렇게 하려고 그냥 얌전히 조용히 있으면 될 걸 괜히 긁어갖고 부스럼을 만들어 놓으셨다고. 내가 차마 그 소멸의 업을 질 수는 없고 네. 그 나한테도 좋은 게 아니고 어르신한테도 좋은 게 아니니까 좋은 꼴이 아니니까 조용히 가십시다. 네. 조용히 가시면 제가 이 지역 신한테 물어보고 어떻게 해드릴지 처리해드리겠다 하시고는 이제 그 옆에 마을 사람들한테 그 마을에 그 입석에 쳐놓은 금줄을 가져오라 하셨대요. 네네. 금줄을. 그러니까 도망가면 되잖아요. 영혼은 그냥 도망가면 되는데 도망가지를 않더래요. 또 가만히 있더래요. 할머니가 그 금줄을 이렇게 묶어가지고 지역신께서 내 눈에 그 불쌍한 영가를 보여줬으니까 망정이지. 네. 그거 내가 모르고 지나쳤으면은 계속해서 그 불쌍한 물귀신을 건져갖고 거기다 던져놨을 거 아니냐고. 지나가는 사람한테도 붙고 그 식당에 밥 먹으러 온 사람한테도 붙고 그랬을 거 아니냐고. 네. 그러다가 안 되면 또 이 마을 사람한테도 던져놨을 거 아니냐고. 아이고 왜 그러셨냐고. 예. 해가지고 이제 금줄을 묶어가지고 그 지역신이 계신 선왕당으로 데리고 가셨대요. 네. 그래서 지역신한테 끌고 가니까 이제 지역신이 그 꼴을 보시고는 혀를 ጭጭ 차시더래요. 에휴, 살아서도 좋은 꼴을 못 보겠다 싶었는데
죽어서도 그렇게 나쁜 짓을 해가지고 그 지경이 됐으면은 죄나 사죄하고 용서하고 하면서 조용히 있을 것이지. 욕심에 이르게 그래 쳤으니까 이 죄를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너는. 네. 그래도 하늘에서 이놈을 용서할 마음이 있는 게지. 저렇게 좋은 제자 만나가지고 이렇게 내 앞에 온 걸 보니까 웬만한 무당 같았으면 그 소멸업을 지든 뭘 했든 간에 이놈 그냥 갈갈이 찢어놨을 건데 그래도 저 제자는 마음이 착한지 널 이렇게 내 앞에 데리고 왔다고. 앞으로 내가 널 돌려보낼 수는 없고 예. 제가 있으니까 앞으로는 여기서 날 도와가지고 사람들 도와주는 업을 쌓다 보면 언젠가는 네가 하늘로 돌아갈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래요. 그리고는 이제 그동안 고생 많이 했다고. 네 마음 모르는 건 아닌데 그렇다고 해도 이건 넘어갈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고. 이제는 분명히 사람들 도와주는 업으로 상승시켜야 될 거라고 얘기를 하셨대요. 네. 그러면서 이제 그 영혼을 거두셨다고 할머니가 잘 부탁드린다고 이제 얘기를 하셨대요. 아이고 그래도 불쌍한 어르신이라고. 예. 그 몇백 년간에 거기서 있으면 저 같아도 그런 마음이 생겼을 거라고. 그래도 이렇게 거둬주신다니까 감사하다고. 그 미련한 제가 함부로 영혼을 갖다가 좌지우지할 수도 없고 그 소멸의 업도 짓는 것도 아닌 것 같아가지고 어르신 뜻을 물어보려고 제가 데리고 왔다고. 네네. 그 지역신께서 그러시더래요. 아이고 내가 사람을 잘 봤다고. 자네 성정이 그렇게 쉽게 영혼을 멸할 사람이 아닌 것 같기도 했었고 네. 하늘의 뜻도 이 불쌍한 영혼을 멸하는 업보다는 사람들을 도우면서 업을 씻게 하는 걸로 하는 걸로 내가 뜻이라고 생각해가지고 자네한테 그렇게 부탁을 했다고. 다행히도 일이 이렇게 쉽게 풀려서 다행이라고 얘기를 하시더래요. 그래서 불쌍한 영혼은 내가 잘 데리고 있다가 업이 소멸되면 돌려보낼 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셨대요. 오늘 할머니가 마지막으로 부탁을 하나 하셨대요. 저기 마을에 불쌍한 여인이 하나 있는데 자식 하나 데리고 있는데 그 불쌍한 여인을 좀 돌봐줄 수 있냐고. 네. 집안 어른들도 이렇고 자식도 아프고 속을 썩이는데 당장에 먹고 살아야 되는데 그 불쌍한 여자니까 어르신께서 좀 도와주시면 어떻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제 원래 이런 실업자는 부탁은 지역신이 안 들어준대요. 예. 이딴 거 인간 막 사소한 문제에 개입을 안 하신대요. 예. 내가 왜? 내가 뭐하러? 뭐 그치. 이런 느낌인 거예요. 내가 그 사람이 뭔데 왜 도와줘? 나는 제사나 받고 여기 마을 근처에 악기나 나쁜 일 안 생기게 막아주는 게 내가 할 일이지. 그런 사소한 인간사에 자꾸 개입하는 것도 무슨 일인데 부탁을 하니까 또 들어주시더래요. 일반적인데 할머니는 당당하게 요구하셨대요. 예. 내가 일 처리해 줬으니까 도와주시는 게 인지상정 아니냐 이런 식으로 예. 말씀을 하셨대요. 이제 개인적인 사정을 돌봐달라고 하니까 지역신이 웃으시면서 그래 네 그렇게 해주겠다고 내가 도와주겠다고 말씀을 하셨대요. 그래서 할머니가 식당으로 돌아오셔가지고 그 아주머니한테 말씀을 하셨대요. 산소에 탈이 나는 것도 여기 오는 영가들이 기운 때문에 수살기 기운 때문에 그 산소탈이 자꾸 문제가 생긴 거라고. 네. 그 불쌍한 영혼들을 달래야 되는데 그 달래지는 않고 그냥 꺼내 놓아가지고 생긴 일이라고 이게. 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어야 되니까 굳이 여기서 장사를 하지 말고 딴 데 옮겨도 장사가 잘 될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고 이전을 하라고. 네. 내가 여기 지역 신분한테 부탁을 했으니까 그분께서 장사가 잘 되게 도와주실 거다. 네네. 장소를 조금 옮기는 게 어떻겠느냐 해가지고 이제 식당 주인분 장소를 조금 옮기셨대요. 뭐 많이 안 떨어진 곳에. 그리고 이제 그 공사 끝나고 할머니가 직접 이제 고사를 지내주시면서 제수구슬 해주셨대요. 예. 근데 제수구슬 하시는 이제 도중에 이제 그 지역신이 그 묶어갖고 데려간 그 할머니 영가랑 같이 오셨대요. 네. 그 자리에. 예. 그 고사 지내는 제수구다는 자리에. 그리고 이제 지역신께서 이제 공수 내려주시면서 이제 그 할머니 영혼은 할머니한테 고맙다고. 내가 소멸의 업을 졌지만 그래도 자네 덕분에 이렇게 사람들을 도우면서
내 업을 씻을 수 있어서 다행이라고, 예. 정말 고맙다고, 뉘우치고 이렇게 길을 열어줘서 고맙다고, 내가 잘못을 했지만 앞으로 사람들 도우면서 내 업을 씻을 때를 기다리겠다, 예. 이렇게 얘기를 하셨대요. 그래서 주인 아주머니한테 대신 말 전해달라고, 그동안 미안했다고, 내가 내 욕심에 사람들 여러 사람 돌아가시게 해서 미안하고, 도와줄 테니까 용서해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셨대요. 네. 그래서 할머니가 이제 전달해 주셨고, 그 아주머니도 자기도 잘한 게 없다고, 아이고 그러신, 저도 그렇게 잘한 게 없다고, 괜히 제가 여기서 장사를 한다고 와가지고 길 가로막고 있어갖고 죄송하다고, 예. 죽은 사람 위한 자리를 제가 차지하고 앉아있어서 정말 죄송하다고 이렇게 사과를 하셨대요, 서로. 네네. 그래서 제수굿은 그렇게 마무리가 됐고, 마지막으로 이제 할머니가 말씀을 하셨대요. 이제 비록 이제 죽은 사람이 누워야 할 자리지만, 이제 앞으로도 잊지 말고 이렇게 한 달에 두어 번 간단하게 제사인으로도 마련해가지고 그 가게 안에다가 놓아두라고. 예. 그러면 오갈 데 없는 영혼들이 지나가다가 쉬다 갈 수 있게 해주면 뭐 자네한테도 좋은 일이 될 거라고. 이게 네. 나쁜 일은 아니고 좋은 일이 될 거라고. 뭐 아마도 새로 옮긴 장사터가 도깨비터가 아니어서 실망은 했겠지만, 네. 걱정하지 말라고. 지역신께서 자네 모자 잘 돌봐주신다고 했으니까 아들도 아픈 데 없이 잘 클 거고, 문제가 없이 장사도 예전보다 더 잘 될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라고. 뭐 도깨비터라는 게 무슨 흉한 기운이 가득한 터도 아니고, 네. 뭐 어디에서나 존재할 수 있다고 이제 설명을 해주셨대요. 원래 도깨비터라는 게 원래 있던 무언가를 잘못 건드려갖고 도깨비터가 될 수도 있고, 무언가를 새로 만들어도 도깨비터가 될 수 있고, 인위적으로 도깨비터를 만들 수도 있대요. 그러니까 정해진 건 아니네요, 그게. 네, 풍수시리적으로 인위적으로도 만들 수 있대요, 그 도깨비터를. 그 지간 잘 보시는 분들은 그걸 예. 만들 수 있대요. 그래서 그걸 찾아가는 사람도 있대. 도깨비터를 일부러 만들어가지고 장사하겠다고. 예. 일부러 그 자리를 만들어가지고 그 지기를 약간 틀어가지고 도깨비터로 만들어고 거기서 장사해가지고 불려먹고 나가는 사람들도 있대요. 그런데 다니면서. 투자구만, 투자. 네. 그런 사람들 많이 보셨대요. 제법 보셨대요. 예. 도깨비터도 아닌데 일부러 만들어 그런 사람도 있고. 근데 그러다가 화가 미쳐갖고 죽어나가는 사람. 명당이 아닌데 명당 만들겠다고 인공적으로 명당 만드는 사람들. 네네. 근데 명당을 만드는데 건들지 말아야 될 걸 건드려가지고 죽어 나자빠지는 사람. 그런 사람들도 좀 보셨고. 그래서 아이고 요즘 사람들 욕심이 너무 과해서 탈이라고. 그쵸. 위험하죠. 어쩔 수 없이 들어간다가 도깨비 터면 어쩔 수가 없는데, 그게 운 좋게 맞아 떨어져가지고 부자가 될 수는 있는데 굳이 만들거나 찾아가 들어갈 필요가 뭐가 있냐고. 다 하늘의 뜻이라고. 도깨비터의 주인은 정해져 있는 거지 자기 뜻대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래요, 그게. 야. 아직도 네. 우리나라에 사람이 살 수 없는 터가 굳이 기수고, 귀신들이 좋아하는 터도 많은데 굳이 해집어가지고 문제를 만들어낸대요, 사람들이. 아이고. 굳이 해집어가지고. 그래, 할머니도 터를 많이 다 쓰셨다 그랬잖아요. 네. 뭐 길게는 6개월, 막 심하게는 1년 동안 막 계신 적도 있대요. 터 다스린다고. 그냥 간단하게 집 만들어가지고 네네. 터 다스린다고 계신 적도 계셨고. 그리고 이제 본인보다 연배가 높으신 어른들이 이제 무업 내려놓으면 이제 사람 살 수 없는 터에 집 짓고 터 기운 다스리는 것도 많이 보셨고. 근데 이제 그런 분들이 안 계시다고. 그게 큰 문제가 아니냐고. 그 엄한데 모르는 사람이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죽어 나자빠지면 네네. 참 불쌍한 일 아니냐고. 다 욕심에 눈이 멀어갖고 그렇게 돈 되는 일만 앞장선다고, 무당들이. 돈 되는 일만. 그런 돈 안 되는 일은 안 달려들고. 그쵸. 그러니까 내가 참 내가 늙은 건지 세상이 변한 건지 모르겠다 이렇게 하시고는 이야기를 마무리해 주셨어요. 야, 이거는 진짜 완벽한 솔루션인데요, 이거 진짜. 네. 도깨비터에 관련된 진짜 완벽한 솔루션이었고, 만신할머니께서는 말 그대로 진짜 영가를 불쌍히 여기시는 면이 있어요. 근데 저는 그게 맞다고 생각을 해요. 큰 분들은. 젊었을 때는 안 그러셨대요, 할머니. 젊었을 땐 또 안 그러셨구나. 네. 젊었을 때는 할머니 막 잡아채가지고 막
응? 막 쌍욕도 하고 뺨도 올리고 막 영혼들 막 때리기도 하고 욕도 하고 아이고야. 협박도 하고 막 응? 강하게만 대했대요. 그냥 막 찍어 누르는 거. 그러니까 본인이 힘이 세니까 신명이 세니까 찍어 누르는 걸 맞았대요. 그러니까 영혼이 진짜 감화해가지고 아 내가 잘못했다 이렇게 풀어갖고 달래가 보내는 게 아니라 협박해서 보내는 거예요. 너 안 갈 거야? 진짜 이렇게 하면 좋은 꼴 못 본다. 뭐 이런 식으로 하셨는데 그쵸. 이게 나이가 이제 좀 드시고 두 번째 신명 받으시면서 이제 그 약간 변했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약간 그게 누그러지면서 그게 불쌍한 마음이 드시더래요. 업그레이드가 되신 거죠, 그게. 아이고 저것들도 다 살아있을 때는 살아있는 사람이었고 별 크게 원하는 것도 없었을 텐데 어쩌다가 저렇게 됐을까 그런 생각부터 앞서서시더래요. 시간이 지나고 나서는. 참 교훈이 있는 항상 그런 이야기였던 것 같고, 만신할머니 이야기 또 오늘 도깨비터 관련된 이야기 들려주셔서 네.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윤우인 아빠님 네, 알겠습니다. 조심히 들어가세요.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번 이야기는 시청자 인원님께서 저번에 비구니 스님에 이어서 또 다른 이어지는 내용을 들고 오셨습니다. 정말 또 충격과 정말 공포스러웠던 이야기였던 것 같은데, 오늘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일지, 그리고 한 복도식 아파트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바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인원님, 아, 네, 안녕하세요, 돌비님. 아이고 오랜만이에요. 아, 네, 오랜만입니다. 잘 지내셨어요? 아, 요새 좀 바빴어가지고, 아유. 참여를 또 못하게 됐네요. 아이고, 그 뒷이야기가 정말 궁금했고, 뭐라고 해야 될까? 네네. 또 많은 분들이 또 듣고 싶어 했거든요, 사실. 네. 오늘 해주실 이야기는 이제 그 비구니스님 이야기도 있겠지만, 뭐라 해야 될까? 이 복도식 아파트가 좀 주 배경이 되나 봐요. 네, 이제 여자친구 집이 주 배경이에요. 아, 알겠습니다. 바로 한번 그때 그 당시 상황으로 가보도록 할게요. 인원님, 네. 렛츠가 길이십니다. 렛츠 기릿 갑시다. 저는 야근이 잦은 직업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저번에 사연 참여할 때쯤에 제가 야근 시즌이어가지고, 네네. 부득이하게 돌비님한테 좀 사연 마지막 시간을 좀 넣어달라고 부탁을 드렸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아마 그때 12시 반에서 1시쯤에 제가 사연을 이제 풀게 되었어요. 맞아요. 이제 여자친구한테 나 이제 사연 풀 거니까 같이 생방송 와서 좀 들어줬으면 좋겠어 라고 이제 말을 해주고 네. 사연을 풀었는데, 여자친구는 사실 무서운 얘기를 듣는 걸 좋아하는 편이 아니에요. 그쵸. 귀신을 또 보시니까. 네, 또 이제 자기 집에서는 좀 그런 걸 피하는 성격이라 네네. 안 하는데, 이제 또 제가 한다고 하니까 이제 그날 좀 용기를 내서 좀 참여를 했어요. 왜냐면 네네. 이제 저번에 제가 그 가위를 한번 시계 눌린 날, 그 일이 있고 나서 여자친구가 본가에 내려갔을 때 비구니 스님과 만나서 이러한 얘기를 했었고, 네. 이제 어떠한 비방택을 좀 받아왔어요. 그 비구니 스님한테서. 네네. 그래서 좀 심리적으로 안심이 돼서 이야기를 들었는데, 제가 얘기를 하는데, 그 이제 제가 사연 중에 입에서 막 슥슥슥슥 이런 소리 냈다고 했잖아요. 그 귀신이. 할매. 예, 그 눈 동그란 그 할매 귀신. 예. 이제 그 할머니 귀신 얘기를 슥슥슥슥 하고 있는데, 화장실에서 뭔가 꾸물꾸물한 검은 색깔이 또 나오더래요. 와, 소름 돋아, 예. 근데 그게 이제 좀 보이니까 여자친구는 네. 바로 그 할머니 귀신을 알아보고 이렇게 얼어붙었대요, 그 순간. 예. 그런데 제가 그 이야기를 계속 풀어나가고 있는데, 이제 입꼬리가 살짝 싱긋 올라간다 해야 되나? 웃는 그 할머니 건가? 귀신이 웃는 것 같아요. 예. 웃으면서 자기 검지 손가락을 들더니 자기 얼굴을 가리키더래요. 이렇게 나라고. 네, 나라고 이거 내 얘기하는 거지라는 그런 느낌의 뉘앙스인 그런 제스처 있잖아요. 예. 그렇게 있더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자친구가 그 순간 너무 굳어가지고 바로 휴대폰을 이제 그 생방송 바로 끄고 예. 이불을 뒤집어서 누웠대요. 예. 근데 이제 누웠는데 그 여자친구 있는 그 방과 화장실 앞쪽에 있는 문이라 해야 되죠? 문턱에서 또
또 슥슥슥슥슥슥슥 소리가 나더니 까르륵 까르륵 하는 웃는 소리가 나고 너무 무서워서 여자친구 이제 무서우면 바로 불경을 트는 사람이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불경을 바로 찾아서 트는데 계속 그 소리가 나니까 손이 부들부들 떨리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러다가 휴대폰을 떨어뜨렸어요. 네. 살짝 그 휴대폰 떨어뜨리는 순간에 이제 그쪽에 빛을 비추는데 미친 듯이 웃고 있더라는 거예요. 할매가? 네, 그 할매 귀신이. 근데 여자친구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왜냐면 자기는 이미 비방책을 받아왔기에 오늘 그래도 좀 괜찮겠지라는 생각을 하고 얘기를 들었던 건데. 그러게요. 하나도 소용이 없었네. 네네네.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 상황 자체가. 예. 그래서 이제 불경도 이제 그게 안심이 안 되니까 자기는 보통 이런 일이 있으면 저한테 바로 전화를 해요. 네. 오늘 이러한 일이 있어서 좀 무서우니까 잠들 때까지만 좀 전화를 해줘. 하는데 저는 그때 이제 사연에 참여 중이었기 때문에 여자친구가 이제 늦은 시간임에도 그 비구니 스님한테 전화를 바로 건 거예요. 네네. 그래서 그때 스님이 주신 비방을 가지고 있는데도 오늘 이러한 상황에서 똑같이 나왔다. 이런 건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라고 말을 했더니 그 비구니 스님이 네. 이제 비구니 스님은 저 여자친구를 딸이라고 불러요. 많이 아끼셔서. 네, 그 이제 제가 저번에 잘못 설명드린 게 수양딸이 아니라 기도딸이라고 하더라고요. 아무튼 이제 딸아, 그거는 원래 사람도 누가 집에서 부르면 대답을 하고 그쪽으로 가지 않겠냐. 네. 귀신이라고 다를 거 없다. 그거는 너가 지금 이 얘기를 들음으로써 걔가 자기 이야기를 하는 줄 알고 온 것 같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럴 순 있죠. 이제 웬만하면 네네 집에서는 이제 그런 이야기 듣는 거를 좀 피하는 쪽으로 하고 내가 이번에 경기도에 기도를 드리러 가는 기회가 생겨서 올라가는 일이 생겼는데 내가 그때 가서 보고 해결을 해주겠다 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저도 이제 어떻게 뭐 계획적으로 그때 딱 가서 비구니 스님을 만난 건 아닌데 네네. 제가 이제 장거리 연애다 보니까 좀 길게 있어요. 한번 데이트를 하러 가면. 근데 이제 그 비구니 스님이 오셔가지고 저랑 이제 인사를 좀 나누고 밥 한 끼를 먹고 이제 같이 들어갔어요. 그 집으로. 저녁 7시쯤. 딱 보시더니 복도에 있는 저 할머니 말하는 거 맞지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예. 저는 너무 무서운 거 제가 화장실에만 있는 그런 건 줄 알았는데 복도에 있대요. 복도에 아파트 복도에 하면서 하는 행동이 모든 집 호실을 들어갔다가 나오기를 하고 있더래요. 그 아파트에 도는 귀신이구나. 네네. 그러고 이제 그때 내가 긴가민가해서 말은 안 했는데 네. 딸이 나를 찾아왔을 때 내 뒤에 그 이제 여자친구한테 엎혀서 오진 않았대요. 예. 그래서 지방령인가? 라고 추측은 하고 있었는데 보니까 지방령이 맞다고 하더라고요. 네네. 그런데 자기가 보기에는 여기가 좀 대장 노릇하고 있는 그런 귀신인 것 같대요. 오, 예. 그래서 자기는 조금 전문적인 분야가 아니니까 사실상 테마는 이번에 자기랑 같이 공을 들이러 오는 무당이 있는데 도와줄 수 있을 거다 하고 다음날 그 무당분이랑 같이 오셨어요. 오, 예. 근데 이제 그 무당분이 오자마자 하는 소리가 이 아파트 단지에 올해 애군이 많이 꼈다면서 오는 도중에 건너편에 있는 동에서 15층짜리 아파트거든요. 네. 꼭대기 층에서 검은 색깔 형상이 다다다다다다닥 붙어가지고 자기를 보고 있더래요. 복도에서? 네. 이제 예. 여자친구 사는 동이 아닌 건너편에 있는 동. 그리고 잘 예. 보이겠죠, 아무래도. 근데 거기서 다 내다보고 이렇게 있더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하는 말이 이번에 이쪽 일만 아니더라도 이 아파트 자체에서 사고가 좀 많이 일어날 것 같다라고 말을 하시더라고요. 예. 그리고 이제 여자친구 집에 딱 들어왔어요. 예. 근데 바로 하시는 말씀이 해를 끼치는 애는 아닌 것 같고 대장 노릇 하는 애는 맞는데 쟤를 퇴마를 해버리면 여기에 어떤 애가 들어올지 모르겠다고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또 다른 이제 악귀라고 해야겠죠. 이해가 된다. 이제 대장이 비어버리면 이제 또 다른 영가가 와서
더 나쁜 질에 있는 그 영가가 대장 노릇을 하면 더 안 좋아질 수도 있으니까 맞아요. 예. 자기가 위장을 좀 해주고 가겠대요. 그러면서 이제 문 앞에 부적을 붙이고 방 안에도 부적을 붙이고 이렇게 등등을 하고 갔더니 이제 여자친구한테 또 되게 조그만하게 팥과 오색실이라고 하나요, 그거를? 오색천? 오색 그 명주실 같이 되게 얇은 실로 되어 있는 5가지 색깔에 있는 그거랑 아, 예. 자그만하게 되어 있는 미니 부적, 좀 쉽게 말하면 미니 부적을 한 케이스 같은 거에 담아서 이거 무조건 몸에 지니고 다녀라. 네네네. 이게 네 몸을 숨겨주는 그런 비방책이래요. 귀신에게 안 보이게. 네, 그렇죠. 그런 느낌인 거죠. 근데 이제 여자친구가 새벽 1시였나 2시였나 그 일이 있고 나서 네. 배가 너무 아파서 소화제를 사러 편의점에 갈 일이 생겼어요. 예. 근데 이제 너무 배가 아프다 보니까 정신이 없잖아요. 그래서 평소에는 자기가 출퇴근할 때 넣어 다니는, 들고 다니는 가방에다가 그 주신 것들을 다 넣고 다녔는데 네네. 너무 급한 나머지 지갑만 들고 나와버린 거예요, 집에서. 아, 예. 근데 이제 엘리베이터를 잡으려고 이게 아프다 하면서 가고 있는데 엘리베이터 타려고 이제 하면 그쪽에 불이 딱 켜지잖아요, 나오는 순간. 네. 근데 1, 2, 3, 4, 5호 이런 순으로 이제 구조가 되어 있어요, 배치가. 네. 1호 쪽에 서 있던 그 할머니 귀신이 정확히는 정강이, 그러니까 발이 없대요. 정강이밖에 없대요. 정강이 쪽부터밖에 없대요. 오, 예. 근데 그렇게 해서 슥 오더니 자기 앞에 딱 서는데 자기는 처음에 눈만 마주치고 나서 무서워서 그냥 땅만 보고 이렇게 가려고 했대요. 예. 근데 땅만 보고 있는데 이제 시야가 아래쪽 시야라고 하죠. 아래쪽 시야에 검은 색깔 같은 게 너무 선명하게 보이더래요. 예. 그래서 그 순간 너무 무서워서 엘리베이터를 이제 도착하자마자 바로 뛰어가가지고 엘리베이터 타고 내려와서 약을 샀다고 하더라고요. 와, 예. 근데 돌아갈 때 또 너무 무섭잖아요. 그쵸. 분명히 예정된 미래임은 분명하니까. 그래서 이제 엘리베이터 1층에서부터 약을 사고 아픈 와중에도 그 불경을 틀고 갔어요. 네. 근데 이제 불경을 틀어도 그게 사실 좀 효과는 못 본 것 같다고 말을 하더라고요. 아, 그거 엘리베이터를 딱 없을 내린, 수도 있어. 예. 네, 엘리베이터 문이 딱 열리는 순간 그냥 바로 문 앞에 서 있더래요. 근데 진짜 무서운 게 뭔가 자기가 집을 들어가려고 하면 따라올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날은 여자친구가 근처에 있는 숙박시설에 가서 그냥 잠을 자고 네. 다음날 아침에 집을 와서 출근했다 하더라고요. 와, 어떻게 집을 잠깐 나가서 편의점 갔다 오는 것도 힘드냐. 그쵸. 네, 그래서 다음에는 그거 한 개 더 받아올 거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러면 그 여자친구분께서 실제로 그 부적을 가지고 계셨을 때는 귀신들이 네, 안 보이거나 전혀. 그런 거 없어요? 근데 전혀 그냥 자기가 이제 보통 집에 오면 7시쯤 되거든요. 네네. 오고 이제 맥주 한 개씩 사러 가잖아요. 직장인들이 다 그렇듯. 이제 그때는 자기가 정신이 있으니까 부적을 이제 주머니에 넣고 가면 보이긴 보인대요. 네. 보이는데 자기를 그냥 보지를 못하는 것 같은 느낌을 확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그걸 지니고 없는 있으니까. 없는 사람 네, 취급하고. 없는 사람. 네네. 와. 근데 이제 그 틈이 보여버린 순간 바로 그냥 이제 어떻게든 다시 들어오려고 하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대요. 그러고 그 뒤로는 어떤 일이나 이런 건 없었나요? 따로? 지금 그 뒤로는 이제 맨날 그런 일이 있으니까 부적도 잘 챙겨 다니고 하니까 아직까지는 별일이 없는 것 같아요. 또 저한테도 그게 한 게 있더라고요. 어떤 게요? 이제 무당분이 해주시는 말씀이 네. 저는 진짜 귀신을 보고 살 팔자가 아니래요. 예. 근데 여자친구랑 같이 있음으로써 그 뭐 공명대가 잘 맞는다고 해야 되나? 네. 그래서 저까지도 이렇게 붙어 있다가는 똑같이 저도 볼 수도 있다고는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안 그래도 제가 그거 여쭤보려고 했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영암본이랑 좀- 같이 있으면 그 기운을 네네. 탄다 그러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혹시 볼 수 있나? 라는 거 한번 여쭤보려고 아, 했는데 어떠세요? 저는 보이진 않고요. 최근에 네. 이제 무당분이 해주셨던 말씀이 근데 저를 따라다니는 애는 있대요. 근데 따라 붙은 지는 얼마 안 됐다고 하던데 그냥
졸졸졸 쫓아다니는 것밖에 안 한다고 하더라고요. 네네네. 나쁜 애는 아니어서 자기가 굳이 그 정도 놔둬도 상관없다. 네. 너한테 어떤 해를 끼칠 그런 것도 아니고 그냥 뭐 심심해서 너 따라다니는 것 같다라고 말을 하는데 무섭잖아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혹시나 뭐 어려운 일 아니면 그래도 좀 처리해 주시면 안 되냐고 이렇게 말을 했더니 예. 떼달라고. 근데 떼달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이제 그 작업을 해주시긴 하셨는데 저한테 그때 있고 나서 조금 있다가 너가 목이 많이 아플 거다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제가 왜요 하니까 그냥 뭔가 목에 뭔가 있대요. 예. 근데 저는 그래서 이 목이 아픈 거면 성대가 아프겠거니 했는데 최근 들어서 목이 너무 아픈 거예요, 진짜로. 네. 뒷목 같은 뼈가. 네, 이제 뼈가 너무 아프더라고요. 예. 그래서 병원에 갔더니 목 디스크라고. 그건 왜일까? 왜 목이 아플 거라고 말을 해주셨는지 모르겠네. 저도 그걸 생각하니까 또 소름이 돋아가지고 예. 진짜 영험한 사람들은 이런 것도 보이는구나 새삼 느꼈어요. 이야. 그러면. 그냥 아무것도 안 가르쳐 드렸는데 목에 뭔가 보인대요. 아닐 수도 있는데 혹여나 해서 말해주는 거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분께서는 뭔가 병 같은 그런 안 좋은 거를 보신 건가? 그런가 봐요. 귀신이면 귀신이라고 말을 해줬겠지만. 네, 해줬겠죠. 애기 귀신도 얘기해줬는데. 그쵸? 네, 맞아요. 그러면 인원님, 여자친구분께서 보셨던 귀신 중에 그 할머니 귀신 말고 또 네네. 이렇게 말씀하셨던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인원님에게는. 뭐, 자기야, 나 이런 귀신 했는데 봤었는데 진짜 무서웠다? 뭐 이런 거? 그런 것도 있나요? 귀신 얘기도 많긴 한데 주로 여자친구는 좀 꿈이 되게 소름 돋아요. 왜요? 꿈 얘기가. 그러니까 자기가 되게 꿈을 원래 좀 많이 꾸는 편이긴 한데 너무 생생한 느낌을 받은 그런 꿈이 있잖아요. 네네. 예를 들면 이제 꿈에서 여자친구가 이제 학생일 때 얘기예요. 고등학생일 때 얘기. 예, 예. 쉬는 시간에 엎드려서 자고 있는데 옆에 누가 툭툭툭툭 건드리는 느낌이 너무 선명해서 꿈에서도 이제 꿈인 걸 알면서도 깼대요. 네. 근데 그 교실에 아무것도 없이 자기 혼자 덩그러니 있는데 그 검은 영가들이 자기 주변을 뒤쪽으로 해서 이렇게 둘러싸고 있는 느낌을 받았대요. 근데 이제 저게 뭘까? 꿈은 너무 생생한데? 근데 너무 느낌이 안 좋아서 일단 그날 등교를 했다고는 하더라고요. 느낌이 안 좋은데. 네네. 자기 엎드려서 보고 있는데 아무도 없더래요. 똑같이. 근데 이제 그날 친구들이 물놀이를 가는 날이었어요. 네. 근데 그 자기가 느꼈던 그쪽이 둘러싸여져 있는 게 한 대여섯 명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근데 그날 그쪽에 같은 반 친구들끼리 물놀이를 갔다가 6명인가 5명인가 그때 물이 너무 세게 불어서 오. 나중에 그쪽 뒤쪽에다가 다 국화꽃 놔둬놓고 한 게 자기가 예지몽을 꾼 것 같다고 말을 하더라고. 그때 친구가 6명이 죽었대요. 진짜요? 물놀이를 갔다가. 네네. 그럼 잠깐만. 그니까, 그렇게 돌아가실 수도 있다는 거를 미리 보신다는 거네요, 꿈에서? 그 죽은 경우는 그게 처음이라고 하더라고요. 자기가 꿈속에서 봤던 현상이 그대로 나타나서 죽음에까지 이런 건 그게 처음이라고 했었어요. 와, 예시까지 하셨네. 좀 그런 거 들으면 좀 무서워요, 진짜. 그럼 또 다른 꿈도 있나요? 그 꿈 말고도? 제가 또 기억하려니까 또 기억이 안 나가지고 이건 나중에 한번 또 썰을 풀어야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제 여자친구분에게 이제 인터뷰를 좀 많이 하실 거 아니에요? 이야기를. 아무래도 좀 물어보고 있죠. 그쵸. 여자친구분은 네네. 좀 어떠세요? 그 반응이. 왜 자꾸 이런 거 물어보냐? 아니면, 뭐, 어차피 방송 참여하는 건 알고 계시지만, 네네네. 그래도 그 반응이라는 게 이제 있잖아요. 여자친구한테 물어보면 집에서는 제가 웬만하면 집에서 안 물어보려고 하는데 네네. 그 이유를 물어봤더니 자기가 이때까지 겪어온 데이터에 따르면 일단 얘기를 하면 그런 기운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오게 된대요. 예. 그래서 웬만하면 자기가 있는 곳에서 거주지에서는 나한테 물어보지 말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저한테. 좀 바깥에선 괜찮은데, 네네, 바깥에서는 괜찮은데
그리고 여자친구도 저한테 장난치는 걸 되게 좋아해서 네네. 자기가 본 거를 이렇게 또 말해주려고 하면 저는 무서워서 싫다고 한단 말이에요, 솔직히. 네.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서 들으면 상관이 없는데 뭔가 내 눈앞에 있으면 좀 무섭잖아요. 그쵸, 그쵸. 그쵸. 그냥 길 가다가 갑자기 인호야, 근데 저기 뭐 있는 것 같은데 한번 가볼까? 라고 이제 저는 그리고- 안 갈 걸 아니까 장난을 치는 거예요. 야, 예. 그럼 저는 무서우니까 됐다고 뭔 그런 얘기를 하냐면서 그냥 데이트를 하자고. 공포 데이트네. 예. 네, 이제 그런 편인데 이제 보통 카페에서 물어보면 또 얘기를 막 물어보면 자기는 또 너무 그게 느낌은 좀 싫대요. 네. 자기 주변으로 이렇게 오는 것들이. 아무튼 좀 말을 해주기는 싫어하지만 제가 너무 집요하게 물어봐서 답은 해주고 있는 편이에요. 아이고. 그래도 여자친구분이 귀신을 보건 뭘 하건 많이 사랑하시죠? 그렇죠? 예, 그쵸? 뭐 귀신 보는 거 따위야, 네, 뭐 이 맞습니다. 정도로. 네, 맞습니다. 네. 어차피 귀신이 산 사람을 해하지 못할 것 같아요. 아무리 진짜 엄청난 대마왕 이런 애들 아니면, 네네. 웬만해서 해코지는 못할 것 같아요. 그죠? 그렇지 않을까요? 지켜주시면 되죠, 뭐, 인원님이. 저는 무서워서 음. 그 비구니 스님을 불러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쵸, 그쵸. 자, 그러면 오늘 인원님께서 이제 할머니 귀신과 이제 비구니 스님의 마지막 비방까지 해서 좀 네네. 마무리를 지어 주셨는데, 혹시 다른 네네. 이야기, 다음번에 해주실 이야기도 있나요? 아니면 이제 또 인터뷰를 하셔야 되는 건가요? 이야기는 있는데 또 새로운 얘기를 또 찾아서 또 물어보긴 해야겠죠? 그리고 이번에 그 무당분이 해주셨던 이번에 아파트 타가 너무 안 좋아서 네. 해군이 껴서 큰일이 벌어질 거다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이게 한 10일 전인가? 네. 여자친구 아파트 뒷동으로 해가지고 경찰차 한 대, 응급차 한 대 들어갔고요. 오, 예. 근데 말하기를 올해 두세 건의 큰 사건이 일어날 거다라고 말하셨는데 이미 그게 한 사건인 것 같아요. 이거는 이제 소문이 나잖아요. 아무래도 이제 아파트 단지다 보니까 그쵸. 이제 그거는 강도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오, 예. 강도 사건이 일어나서 조금 뭐 그 경찰이 출동해야 될 정도의 스케일이었던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응급차 같은 경우에는 좀 다치신 것 같아서 네. 제가 뭐 자세히 말씀드리면 조금 안 좋을 수도 있으니까 네네. 좀 다쳐서 응급차도 왔고 그렇게 일단 큰 사건 한 개가 벌써 발생을 한 것 같고 네. 또 다른 큰 사건도 한 개 발생을 해서 벌써 두 가지 퍼즐이 맞춰져서 정말 그런 거 들으면 무서워요, 사실. 진짜로 그 무당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계속 안 좋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죠. 그 아파트에서. 네, 맞습니다. 지금 뭔가 너무 맞아떨어지는 게 너무 일치하다 보니까 정확히 그 동을 짚은 것도 신기할 뿐더러 그 꼭대기층에서 손을 막 흔들면서 자기 보란 듯이 그 우와. 무당분한테 하고 있었다고 하니까. 하기야, 그 무당분이 오시면 그 기운이 귀신들한테 다 느껴질 테니까 자기 봐주거나, 자기 한 풀어주거나 이런 사람인 걸 알거든요, 귀신들이. 맞아요. 네네, 그러니까 맞습니다. 더 달려드는 거예요. 내 얘기 들어달라, 나 한 좀 풀어달라, 이런 느낌으로. 진짜 그런 게 있나 봐요. 인호님께서 오늘 이제 귀신을 보는 또 내 여자친구 이야기를 들려주신 거고, 오늘은 그 네네. 배경이 되었던 복도식 아파트에서의 실화 이야기 들려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 고맙습니다.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와, 소름 돋는다. 일단은 귀신을 보는 여자친구 분도 많이 힘드시고 그렇겠지만 무당분이 이 아파트 단지 들어섰을 때 그 복도식 아파트 쫙 돼 있는데 귀신들이 전부 다 나 보라고, 응? 나 봐봐. 뭐 이런 느낌으로 막 손을 흔들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 긴 복도를 쫙 다 귀신들이. 얼마나 무서워요, 이게.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것 뿐이지, 실제로 귀신 보시는 분들은 세상이 달라 보일 것 같아요. 그냥 길거리를 가도 귀신들이 막 넘쳐 흘러. 저기 뭐 아파트 가면 뭐 계속 귀신들이 떨어져. 이런 거 보면 진짜 우리 일반인들이 보는 시선의 이 세상과
영화분들이 보시는 이 세상은 전혀 다를 것 같다는 느낌이 들고요. 이거를 또 간접적으로 들을 수 있는 게 또 시들무의 매력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네, 들어주신 모든 분들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